파우스트 다시 12 비극 제2부 제1막 유원지 어두운 회랑 환하게 불이 밝혀진 홀들 기사들의 전당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 외젠 들라크루와 외 그림 안인희 옮김 유원지 아침 해 황제와 궁정 신하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 모두 눈에 띄지 않게 단정하고 규범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다. 파우스트, 폐하, 이번 불꽃 마술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황제, 일어서라고 손짓하며 나는 그런 놀이가 많았으면 좋겠소. 갑자기 불타는 영역에 있을 때는 나 자신이 플루토가 된 듯했소. 석탄처럼 새까맣던 바위 바닥이 불꽃으로 타올랐지. 저 밑바닥에서 수천의 거친 불꽃이 소용돌이 치듯 올라와 합쳐져 하나의 둥근 천장이 되었소. 불꽃이 가장 높은 천장까지 널름거렸고 천장은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지. 뒤엉킨 불기둥이 넘실거리는 아득한 공간을 통해 사람들의 긴 행렬이 움직이는 게 보였소. 그들은 멀리 원을 이루어 다가와서 늘 그렇듯 경배했소. 일부는 내 궁정 사람들이더군. 나는 마치 수많은 셀러맨더 불의 요정의 영주 같았고. 메피스토펠레스, 실제로 영주십니다, 폐하. 각각의 원소가 폐하를 무조건 인정하고 있으니 말입죠. 불이 복종하는 거야 이미 시험하셨고 가장 거칠게 날뛰는 바다에 몸을 던지셔도 진주 많은 바닥에 닿는 순간 벌써 화려한 구체가 만들어질걸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연초록 파도를 보시면 보랏빛 가장자리를 지닌 가장 아름다운 거처가 폐하를 둘러싸고 있을 겁니다. 어디로 향하셔도 궁전들이 함께 움직일 겁니다. 물의 벽들도 생명을 기뻐하며 화살처럼 빠르게 떼지어 이리저리 오가겠죠? 바다의 기적들이 새롭고 온화한 빛으로 몰려들어 함께 있지만 안으로 들어오진 못하죠. 오색 황금비늘 용들도 거기서 함께 놀고 상어가 입을 벌리면 폐하는 그 목구멍을 향해 웃죠. 지금도 궁정이 폐하 주변에서 즐거워하지만 그렇게 북적대는 것은 아직 못 보셨을걸요. 그렇다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들과 헤어진 건 아니죠. 호기심에 찬 네레이데스가 영원한 물속에서 화려한 궁정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어린 네레이데스들은 물고기처럼 수줍게 열망하면서 나이 든 애들은 영리하게 말입니다. 테티스도 그 소식을 듣고 두 번째 펠레우스를 선택하려 하지요. 그러면 그 자리는 올림포스의 영역으로. 황제, 공중, 하늘 영역은 그대에게 맡기기로 하지. 일찌감치 저 옥좌로 올라갈 판이네. 메피스토펠레스, 그리고 귀하신 폐하, 흙 땅은 이미 가지셨죠? 황제, 어떤 행운이 그대를 이리로 보냈는가.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튀어나왔구먼. 그대가 세헤라자드 같은 풍성한 이야기 솜씨를 자랑하니 내 그대에게 가장 높은 은총을 약속하지. 다만 낮의 세계가 자주 그렇듯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부를 테니 늘 준비하라. 국내 대신 서둘러 등장한다. 폐하, 제 평생 이처럼 아름다운 행운의 소식을 전할 날이 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나이다. 행복에 겨워 폐하께 전합니다. 모든 계산서가 청산되었고 고리 대금업자의 발톱은 진정되었죠. 저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났고요. 하늘이 이보다 더 밝을 수는 없나이다. 총사령관 서둘러 들어온다. 용병들의 급료가 할부로 변제되었습니다. 전군을 새로 고용했고 창병은 신선한 피를 공급받았다 느끼고 술집 주인과 창녀들은 번영을 누리는 중입니다요. 황제, 그대들 가슴이 벅차게 뛰는구려. 주름진 얼굴은 활짝 펴졌고 얼마나 서둘러 달려오셨는가? 재무 대신 나타난다. 이 일을 해낸 이들에게 물어보시죠. 파우스트, 재상께서 설명하시는 게 맞지요. 재상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저는 노년에 넉넉히 복을 받았습니다. 운명을 결정한 이 서류를 보십시오. 이 모든 아픔을 행복으로 바꾸어준 것입니다. 읽는다. 누구든 원하는 자는 다음을 알아둘 것. 이 증서는 1천 크로네의 가치를 지닌다. 황제의 땅에 묻힌 수많은 보물이 확실한 담보로 이를 보증한다. 풍부한 보물은 발굴되는 즉시 그 배상에 쓰인다. 황제, 엄청난 사기다. 뻔뻔하구나. 대체 누가 여기에 황제의 서명을 위조했느냐? 이런 범죄가 벌을 받지 않는단 말인가? 재무 대신 잘 기억해 보십시오. 폐하께서 손수 서명하셨습니다. 지난밤에요. 폐하께선 위대한 판으로 분장하셨죠. 재상과 우리가 함께 다가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몇 글자 적으셔서 이 크나큰 축제의 즐거움, 백성의 안위를 허락해 주십시오. 폐하께서 서명하셨고 그러자 밤사이에 기술자 1,000명이 1,000배로 만들었죠. 이 혜택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우리는 곧바로 줄지어 날인했고 10, 30, 50, 100장의 증서가 준비되었습니다. 그게 백성에게 얼마나 좋은지 생각지 않으시네요? 도시를 보십시오. 절반은 죽어 곰팡이 슬었을 것이 모두 살아나 즐겁게 북적대고 있죠. 폐하의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기쁘게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듯 친절하게 그 이름 바라본 적은 없었죠. 이제 다른 글자들은 없어도 됩니다. 이 증서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행복을 누리니까요. 황제, 내 백성이 이걸 좋은 금처럼 여긴다는 거지. 군대와 궁정의 보수를 주기에도 넉넉하고 일이 이상하기는 해도 그대로 승인해야겠군. 재무 대신 그 속도를 제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유통되고 있어요. 돈 바꾸는 곳마다 사람이 넘치는데 거기서 모든 증서를 받고 금과 은을 내주죠. 물론 할인해서요. 그러고는 다들 정육점, 빵집, 술집으로 갑니다. 세상의 절반이 잔치 생각만 하는 듯해요. 다른 절반은 새 옷을 입으려 들죠. 장사꾼은 옷감을 자르고 재봉사는 옷을 짓습니다. 술집마다 황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기선 요리하고 여기선 빵 굽고 접시가 덜그럭대죠. 메피스토 펠레스. 홀로 테라스를 거니는 사람은 화려하게 치장한 미인을 만나죠. 그녀는 오만한 공작기 털로 한쪽 눈을 가리고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며 그 증서를 바라봅니다. 어떤 재치나 말 재주보다도 빠르게 가장 풍부한 사랑의 은총이 즉시 중개됩니다. 지갑이나 돈주머니로 고통받을 일도 없이 작은 증서는 쉽사리 가슴에 지닐 수 있죠. 여기다가 사랑의 쪽지도 편하게 덧붙일 수 있고요. 사제는 경건하게 성무일도서 안에 보관하고 병사는 재빨리 몸을 돌릴 수 있도록 가볍게 허리춤에 지닙니다. 이 높은 업적을 제가 하찮게 만들었다면 폐하께서 용서하십시오. 파우스트, 폐하의 영토에서 땅속 깊이 파묻혀 잠자는 엄청난 보물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대담한 생각도 그런 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한계일 뿐이죠. 상상력이 가장 높은 날개를 달고 열심히 노력해도 충분치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깊이 바라보는 정신들은 무한한 것을 향한 끝없는 믿음을 지닙니다. 메피스토 펠레스. 금과 진주를 대신하는 이런 증서는 아주 편하죠. 자기가 얼마를 지녔는지 아니까요? 시장에 가서 교환할 필요도 없습죠. 내키는 대로 사랑과 포도주에 취할 수 있고요. 금부치를 원한다면 환전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부족하면 한동안 땅을 파면 되죠. 웃음컵과 목걸이를 경매에 내놓으면 증서는 즉시 상환될 것이니 우리더러 뻔뻔하다고 조롱한 의심 많은 자가 부끄러워해야죠. 사람들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거기 익숙해집니다. 이제부터는 황제의 모든 땅에서 그렇게 될 겁니다. 보석, 황금, 증서가 넉넉하니까요. 황제, 우리 제국은 그대들 덕에 높은 복지를 누리겠군. 이곳에선
공정만큼 보상도 따르오. 제국의 내부 영토는 그대들에게 맡길 테니 그대들은 보물의 고귀한 감독자가 되시오. 그대들은 잘 보존된 보물들을 꿰고 있으니 땅을 파야 한다면 그대들의 명에 따를 것이오. 우리 재무 대신과 힘을 합쳐 즐겁게 그 자리에 책무를 다하시오. 상류 세계가 단합된 힘으로 하층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일치 단결해야지. 재무 대신 우리 사이엔 그 어떤 갈등도 없을 겁니다. 저는 마법사와 동료가 되는 게 좋아요. 파우스트와 함께 퇴장. 황제, 나는 이제 궁정 사람들에게 선물해야겠군. 각자 어디에 쓸 것인지 고하라. 시동, 받으며. 저는 즐겁게 명랑하게 좋은 것들을 누리겠습니다. 다른 시동, 마찬가지로. 애인에게 당장 목걸이와 반지를 주겠습니다. 시종장, 받으며. 이제부턴 2배로 좋은 술을 마실 겁니다. 다른 관리, 똑같이. 호주머니 속 주사위가 벌써 근질거립니다. 방기, 기사. 신중하게 제 성과 농지에서 빚을 없애겠습니다. 다른 방기기사. 똑같이 이건 보물이니 다른 보물 위에 두겠습니다. 황제. 나는 새로운 행동을 위한 열의와 용기를 바랐노라. 하지만 그대들을 아는 자는 앞으로 더 쉽게 알아낼 거야. 나는 벌써 빤히 보이는 걸. 그토록 보물이 많아도 그대들은 앞으로도 과거와 똑같은 사람일 뿐임을. 광대 지나가면서 폐하께서 은총을 베푸시니 제게도 좀 주십시오. 황제 다시 살아났나? 벌써 잔뜩 마셨구나. 광대 그 마법 증사들 전국을 이해할 수 없는데쇼? 황제 그렇겠지. 넌 그걸 잘못 사용할 테니. 광대 다른 것들도 떨어지는데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황제 그 증서들을 받아두어라. 내 것이니까. 퇴장. 광대 5천 크로네가 내 손에 들어오다니. 메피스토펠레스 2다리 달린 술통아 다시 일어섰느냐? 광대 자주 겪는 일이긴 하다만 이번 같은 적은 없었어? 메피스토펠레스 너는 기뻐서 땀에 흠뻑 젖었구나. 광대 이거 봐라. 이게 정말 돈 가치가 있나? 메피스토펠레스 그걸 내면 내 목구멍과 위장이 원하는 걸 잘 살 수 있지? 광대 그럼 농토랑집 가축도 살 수 있겠네. 메피스토펠레스 당연하지. 가서 내밀어봐. 절대 실패하지 않을 테니. 광대 숲과 사냥터와 낚시 개구리 딸린 성도. 메피스토펠레스 믿어라. 자네가 지엄한 나리가 된 꼴이 보고 싶은걸. 광대 오늘 저녁 난 부동산을 헤아리고 있겠군. 퇴장. 메피스토펠레스 혼자서 우리 광대의 채치 이성을 누군들 의심하랴. 어두운 회랑.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 메피스토펠레스 어쩌자고 날 이 어두침침한 복도로 데려온 건가? 저 안에서도 충분히 즐겁지 않은가? 다채로운 궁정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든 자리에서 즐기고 속일 기회란 말이지. 파우스트 그런 말 말게. 자넨 옛날에 이미 즐기고 속이느라 신발창이 다 닳아버렸잖나.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분주히 오가도 나한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지. 나는 급히 할 일이 있어. 국내 대신과 집사장이 내게 보채고 있네. 황제가 원한다네. 그것도 즉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헬레네와 파리스를 눈앞에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의 모범과 여자의 모범을 아주 또렷한 형태로 보겠다는 거지. 당장 그 일을 시작해라. 나는 약속을 깨뜨릴 수 없어. 메피스토펠레스 경박하게 약속하다니 철도 없네. 파우스트 동지여
자네의 그 기술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인가? 먼저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으니 이젠 즐겁게 해줘야 한다고. 메피스토 펠레스. 그런 일이 금세 이루어지는 줄로 여기시네. 여기선 우린 가파른 계단 앞에 선 거야. 자넨 가장 이질적인 영역에 손을 대더니 그게 끝나가니까 뻔뻔스럽게도 새 빚을 더 얹었군. 굴된 중세 금화의 종이 유령처럼 헬레네를 쉽사리 불러낼 수 있을 거라 여기는구먼. 나는 마녀천치, 유령 도깨비, 기억 난쟁이쯤이야 즉시 대령하지. 하지만 악마의 애인들은 비록 나무랄 데 없다 해도 고대의 여주인공들로 여겨지진 않아. 파우스트, 또 그 옛날 노래구나. 자네 곁에선 줄곧 불확실성에 빠지거든. 넌 모든 장애물의 아비이면서 계속 장애를 만들어내면서 수단 하나하나마다 보상을 새로 원하지. 몇 마디 중얼대면 이루어질 일인 줄 내 알고 있으니 사람들이 구경하는 동안 그들을 대령하라. 메피스토 펠레스. 나는 이교도 종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네. 그들은 자기들의 지옥에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방법이 있기는 하지. 파우스트. 말하라. 지체하지 말고. 메피스토 펠레스. 본의 아니게 더 높은 비밀을 폭로하겠네. 여신들은 고독 속에서 고귀하게 지배하지. 그들 주변엔 공간이 없고 시간은 더욱 없네. 그들에 대해 말하기란 당혹스러운 일이야. 어머니들이니까. 파우스트 깜짝 놀라며. 어머니들? 메피스토 펠레스. 오싹한가? 파우스트. 어머니들, 어머니들이라. 정말 기묘하게 들린다. 메피스토 펠레스. 실제로도 기묘하다네. 당신네 인간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이 여신들은 우리도 부르기를 꺼리지. 그들의 거처로 가려면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해. 자네 탓에 우린 그들이 필요한 거고. 파우스트. 길은 어디 있나? 메피스토 펠레스. 길이 없네.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간 자는 없으니 아무도 간청할 수 없는 곳에 닿는 길을 지금껏 강구한 자도 없어. 각오가 되었는가? 열쇠도 없고 빗장을 밀어야 하는 것도 아니야. 고독에 이끌려 이리저리 헤매야지. 황량함과 고독이 어떤 건지 자네는 아는가? 파우스트. 그런 말투는 피하는 게 좋을 거야. 마녀의 부엌 냄새가 나거든. 오래전에 사라진 시간을 향하니까. 나는 세계와 교류하지 않았던가? 공허함을 배우고 공허함을 가르치지 않았나? 내가 본 것을 이성적으로 말할 때마다 모수는 두 배로 크게 울렸지. 나는 역겨운 일들을 피해 고독과 야만으로 도망쳐야 하지 않았던가? 홀로 살기에 완전히 소홀해지지 않도록 마지막엔 악마에게 자신을 넘긴 사람이다. 메피스토 펠레스. 자네가 대양을 헤엄쳐 가서 끝도 없는 공간을 본다면, 거기서 파도에 이어 파도가 오는 것을 본다면 설사 몰락할까봐 두렵더라도 말일세. 무언가가 보일 거야. 잔잔해진 바다의 초록색에서 지나가는 돌고래들을 보고 구름, 태양, 달, 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겠지. 영원히 텅 빈 먼 곳에선 아무것도 안 보일 거고 스스로 걷는 발소리도 안 들릴 거고 기대어 쉴 만큼 견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파우스트. 개종한 신도를 속여먹은 온갖 신비 종교의 최초 사제처럼 말하는구나. 다만 거꾸로다. 너는 나를 공허 속으로 보내는 거야. 나더러 거기서 기술과 힘을 늘리라고 말이다. 너는 날 고양이처럼 대하고 싶은 모양이지? 불 속에서 밤토를 꺼내어 내게 주는 고양이 말이다. 계속해라. 우린 끝까지 파봐야지. 너의 허무 속에서 나는 만유를 찾아내길 바란다. 메피스토 펠레스.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자네를 찬양하네. 자넨 악마를 속속들이 알고 있군. 여기 이 열쇠를 받게. 파우스트. 그런 하찮은 것을. 메피스토 펠레스. 우선 받아두고 너무 하찮게 여기진 마시게. 파우스트. 내 손안에서 커지네.
빛을 낸다. 번개가 치는걸? 메피스토펠레스. 그게 무슨 힘을 가졌는지 벌써 알겠는가? 열쇠가 올바른 자리를 알려줄 걸세. 그걸 따라 내려가게. 그것이 어머니들에게로 데려갈 거야. 파우스트 몸을 떨며 어머니들이라 여전히 한 방 때리는구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건 대체 어떤 낱말이냐? 메피스토펠레스. 새로운 낱말이 거슬릴 만큼 속이 좁은가? 이미 듣던 말만 듣고 싶은가? 아무리 멀리 울려도 자네를 방해하는 건 없을 텐데 이미 오래전부터 온갖 기묘한 일들에도 익숙할 테고. 파우스트. 나는 굳어짐에서 내 치유를 구하진 않아. 전율이란 인류의 가장 좋은 부분이지. 세상이 인간의 감정을 아무리 고귀하게 만들어도 인간은 충격을 받고서야 무시무시한 것을 느끼니까. 메피스토펠레스. 그럼 내려가게. 또한 말할 수 있으니 올라오게. 둘은 같은 거니까. 생겨난 것들에서 벗어나 짜여진 것들이 풀려버린 영역으로 오래전부터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떠가는 구름처럼 부산한 움직임이 휘감으면 열쇠를 흔들고 그것을 몸에서 멀리하게. 파우스트 환희에 차서. 좋아. 이걸 꼭 잡으니 새 힘이 느껴진다. 가슴이 확장되어 위대한 길로 향한다. 메피스토펠레스. 빛나는 산발이가 하나 보이면 자넨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닥에 도달했음을 알게 되지. 그 산발이 빛에 어머니들을 보게 될 거야. 일부는 앉아있고 일부는 기분 내키는 대로 서서 걷고 있지. 형태들, 바뀐 형태들, 온갖 피조물의 이미지들에 둘러싸인 채 영원한 감각의 영원한 지속. 그들은 자네를 보지 못해. 오직 도식들만 보니까. 용기를 내게. 위험이 크니. 산발이를 향해 똑바로 다가가서 손에 든 열쇠로 그걸 건드리게. 파우스트 열쇠를 들고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메피스토펠레스 관찰하며 그렇지. 산발이가 합세해서 충직한 종이 되어 따를 걸세. 침착하게 올라오게. 행운이 자네를 들어 올릴 거야. 그들이 알아채기도 전에 자네는 산발이와 함께 돌아오는 거지. 자네는 그걸 이리로 가져온 거라고. 그렇게 영혼과 여주인공을 밤에서 불러오는 거야. 그런 위협을 감행한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라네.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자네가 그 일을 해낸 거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마법의 처리에 따라 향기로운 안개가 신들로 바뀔 걸세. 파우스트.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하나? 메피스토펠레스. 자네 본질이 아래를 향하게 하라. 발을 굴러 내려가고 발을 굴러 다시 올라오게. 파우스트. 발을 구르고 아래로 내려간다. 메피스토펠레스. 저 열쇠가 요긴하게 쓰이길. 그가 돌아오기나 할지 궁금해지는걸. 환하게 불이 밝혀진 홀들. 황제와 영주들, 궁정 전체가 이동 중. 시종장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유령 장면을 보여주기로 했소. 어서 해요. 폐하께선 참을성이 없소. 국내 대신 방금 폐하께서 그걸 물으셨소. 당신 꾸물거리다가 폐하께 수치를 안겨드리지 마시오. 메피스토펠레스. 내 동료가 그 일 때문에 멀리 떠났소. 그는 일을 어떻게 시작할지 알기에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일하는 중이요. 특별히 전력을 다하고 있지요. 보물이나 아름다운 것을 들어 올리려는 사람은 최고 기술 곧 현자의 마법이 필요하니까. 국내 대신 당신들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는 상관없소. 황제께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길 바라시니까. 금발 여인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한마디만 신사분, 여기 맑은 얼굴을 보세요. 하지만 지겨운 여름엔 달라지죠. 갈색과 붉은색 점들이 100개나 돋아나 내 흰 피부를 뒤덮거든요. 약 좀 구하고 싶어요. 메피스토펠레스.
유감이군요. 이토록 빛나는 미인이 5월이면 전박이 표범처럼 되다니. 개구리알 두꺼비 혀를 증류해서 보름달 빛에 조심스레 양조하시오. 달이 줄어들 때 그걸 발라요. 봄이 오면 점들은 사라질 겁니다. 갈색 여인, 당신을 만나려고 군중이 몰려드네요. 약재를 청합니다. 한쪽 발이 얼어서 걷기와 춤추기가 불편해요. 인사할 때도 서투르게 겨우 움직이죠. 메피스토펠레스, 제 발로 한번 밟는 걸 허락하시죠? 갈색 여인, 그건 연인들 사이에나 할 법한 일인데. 메피스토펠레스, 내가 밟는 건 더 큰 의미를 갖죠. 어떤 고통이든 같은 것에는 같은 것이라. 발이 발을 낫게 하니 팔다리가 모두 그렇소. 이리 와요. 조심. 내게 되갚지 마시오. 갈색 여인 소리친다. 아야! 아야 따끔해. 정말 세게 밟네. 말발굽에 밟힌 것 같아. 메피스토펠레스, 하지만 치유도 받으셨소. 이제는 마음껏 춤을 춰도 되고 식탁에서 마시면서 애인과 발장난을 칠 수도 있죠. 숙녀 달려오며, 나 좀 들어가게 해줘. 난 정말 고통스러워요. 통증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내 눈에서 기쁨을 얻더니 그녀와 이야기하며 내게 등을 돌려요. 메피스토펠레스, 그거 수상쩍은데. 하지만 내 말 들어봐요. 그에게로 다가가 살며시 끌어안아요. 이 숯을 들고 그의 손에 외투 어깨에 되는 대로 표시해요. 그는 마음속으로 후회의 아픔을 느낄 거요. 하지만 당신은 즉시 숯을 삼켜야 해요. 그러고는 포도주도 물도 입에 대면 안 돼요. 그는 당장 오늘 밤부터 당신 문 앞에서 한숨 쉴 거요. 숙녀, 이게 설마 도군아니죠? 메피스토 펠레스 화를 내며, 합당한 존경심을 보이시오. 이런 숯을 얻으려면 멀리 가야만 합니다. 이건 화영대에서 가져온 것인데 우리는 보통 이런 불길을 더욱 애써 돋우죠. 시동, 나는 사랑에 빠졌는데 남들은 어린애로만 보죠. 메피스토 펠레스 방백,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 시동에게, 가장 젊은 아가씨에게 행운을 걸지 마라. 나이든 여인들이야말로 너희를 제대로 평가할 줄 알거든. 다른 이들이 몰려든다.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이 왔군. 이 얼마나 지독한 싸움인가? 이제 진실을 내세워 나 자신을 구해야겠다. 가장 고약한 미봉책, 고난이 크구나. 오 어머니들, 어머니들이여, 파우스트 좀 놓아주시오. 사방을 둘러보며, 홀에서는 벌써 불빛들이 희미하게 타오른다. 궁정 전체가 갑자기 움직이네. 그들이 기품있게 차례로 이동해서 긴 통로들, 먼 회랑들을 통과한다. 지금 그들은 옛 기사들의 전당, 커다란 방에 모였는데 그래도 공간이 부족하구나. 너른 벽에는 벽걸이들이 걸렸고 구석과 벽감들은 기사 장비로 장식되었다. 여기선 마법의 말들이 필요치 않아. 유령들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오겠는걸? 기사들의 전당, 어둑한 조명, 황제와 궁정 전체가 이미 입장했다. 전령관, 구경거리를 알리고 선포하는 나의 오래된 임무는 유령들의 은밀한 지배와 더불어 줄어들었소. 뒤죽박죽 사건을 설명하려고 해봤자 알만한 이유에서 모조리 헛일. 안락의자와 걸상들은 이미 준비되었소. 황제께서는 벽, 막 바로 앞에 자리 잡으셨고 이 벽거리들에서 저 위대한 시대의 싸움들을 편안히 관찰할 수 있소. 이곳에 폐하와 궁정이 둥글게 자리 잡았고 저 뒤까지 벤치들이 빽빽합니다. 이 어두운 유령의 시간에는 연인들도 사랑하는 이 곁에서 유쾌한 장소를 찾아냈지요. 이렇듯 모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으니 우리는 준비되었다. 유령들아, 입장하라. 나팔소리, 점성가. 연극을 즉시 시작하라고 폐하께서 명령하셨소. 너희 벽 막들은
활짝 열려라. 방해할 것은 없다. 여기 마법이 준비되었으니 벽거리는 화재로 말려드는 것처럼 사라져라. 성벽은 갈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라. 깊은 극장이 세워진 듯 허상 하나가 신비롭게 우리를 밝히네. 나는 앞 무대로 오르겠다. 메피스토 펠레스. 프롬프터 박스에서 위로 모습을 드러내며 여기서부터 나는 전반적인 호의를 바라지. 선동질은 악마의 말버릇이고 점성가에게 그대는 별들이 나아가는 박자를 알 테니 내 속삭임을 완벽하게 이해하겠지? 점성가 기적의 힘으로 옛 그리스 신전 건물 한 채가 여기 막강한 모습을 드러낸다. 한때는 하늘을 떠받치던 아틀라스처럼 기둥들이 넉넉히 줄지어 서 있네. 이들은 암벽의 무게도 능히 감당할 겁니다. 저도 기둥이 거대한 건물을 떠받친 걸 보면 건축가? 이게 고대의 것이라고? 이걸 찬양할 수는 없겠는걸? 거칠고 과도하다고 말해야겠지. 거친 걸 고귀하다고, 서툰 것을 거대하다고 부르네. 나는 날씬한 기둥들이 좋아. 위를 향하는 무한한 것들, 뾰족한 아치 천장은 정신을 드높이거든. 그런 건물이 우리를 가장 교화시킨다. 점성가, 별이 베풀어주는 시간을 경건하게 받아들여요. 마법의 언어로 이성을 묶어라. 대신 장엄하고 무모한 상상력을 자유롭게 멀리 움직여라. 여러분이 대담하게 바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시오. 믿는 건 불가능할 테니. 파우스트가 무대 전면의 다른 쪽에서 올라온다. 점성가, 사제 복장을 하고 관을 쓴 기적의 사내가 침착하게 시작한 일을 이제 완수했소. 저 깊은 구덩이에서 산발이 하나가 그와 함께 올라온다. 접시의 향내로 내 머리 짐작하건대 그는 높은 업적을 축복할 장비를 갖추었고 이제부터는 오직 행운의 일만 나타나겠네. 파우스트 고귀하게 어머니들이여 당신들의 이름으로 경계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독하게 살면서도 사교적인 분들이여 당신들의 머리 주변을 생명의 형상들이 활발하게 떠돈다. 생명 없이 모든 영광과 광채를 받으며 일찍이 존재했던 것이 거기서 움직인다. 영원히 존재하고 싶기에 막강한 힘들이여 당신들은 그것을 분배하여 낮의 천막, 밤의 둥근 천장을 만들지. 삶의 어여쁜 과정이 그 일부를 붙잡고 대단한 마법사가 다른 일부를 찾아낸다. 마법사는 풍족하게 베푸나니 믿음이 가득 차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기적 같은 것을 본다. 점성가, 빛나는 열쇠가 산발이 접시를 건드리자마자 흐릿한 안개가 공간을 덮네. 안개가 스며들어 구름처럼 흔들리며 퍼지고 뭉치고 제한하고 나뉘고 짝짓는다. 이제 정령들의 걸작품을 보시오. 그들은 변하면서 음악을 만든다. 대기의 울림에서 어떻게 하는지 누가 알냐마는 이들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멜로디가 되네. 기둥도 도리아식 세 줄 홈도 음악이야. 신전 전체가 노래하는 것만 같네. 증기는 가라앉고 가벼운 베일에서부터 아름다운 젊은이가 박자에 맞추어 등장한다. 여기서 내 직분 침묵하나니 그의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지. 그가 아름다운 파리스라는 걸 누가 모르랴. 숙녀? 오, 피어나는 청춘의 힘이 얼마나 찬란한가? 두 번째 숙녀? 복숭아처럼 싱싱하고 즙이 많아. 세 번째 숙녀? 섬세한 윤곽, 달콤하게 부풀어 오른 입술. 네 번째 숙녀? 너는 저런 잔에 입술을 대고 마시고픈 거로구나. 다섯 번째 숙녀. 정말 아름답다. 섬세하다곤 못해도. 여섯 번째 숙녀. 좀 더 잽쌀 수도 있으련만. 기사. 양치기 소년을 보는 것만 같아. 왕자다움은 없고 궁정예법도 못 갖추었다. 다른 기사. 저길 좀 봐. 반쯤 벗은 저 젊은이 참 아름답군. 하지만 우린 그가 무장한 모습을 보아야겠는데.
숙녀, 자리에 앉는구나. 보드랍게 편안하게. 기사, 그의 무릎에 앉으면 편안하겠지요. 다른 숙녀, 팔을 머리에 우아하게 기대네. 시종장, 저런 버르장머리. 이건 잘못 배워먹은 거야. 숙녀, 신사분들은 어디서나 흠을 찾는군요. 시종장, 황제 앞에서 저렇게 몸을 길게 뻗다니? 숙녀, 그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여기는 거죠. 시종장, 설사 연극이라도 여기선 궁정 방식을 따라야지. 숙녀, 잠이 아름다운 젊은이를 살포시 뒤덮네. 시종장, 곧바로 코도 골겠는 걸 그야 물론이지 완벽해. 젊은 숙녀, 열광하며 무슨 향내가 뒤섞여 이토록 향긋한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싱싱하게 만드네. 나이든 숙녀, 정말이야. 숨결 하나가 가슴속까지 파고든다. 그에게서 풍겨나온 거야. 가장 나이든 숙녀, 그건 성장의 꽃이야. 젊은이에게서 암브로시아로 준비되어 공기 중의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거지. 헬렌의 앞으로 나선다. 메피스토 펠레스, 그녀구나. 그 여자한테선 쉬어야겠네. 정말 예쁘긴 하다만 내 눈엔 그저 그래. 점성가, 이번에도 난 더는 할 일 없어. 신사로서 고백하자면 그렇다. 그녀가 나타났어. 내가 불의 혀를 가졌다면 예로부터 아름다움에 대해선 많은 노래가 나왔지만 이 모습을 본 사람 정신을 잃어 무화경에 빠질 테고 그녀를 소유한 사람 정말 큰 행운이었겠네. 파우스트, 내게 아직도 눈이 있나? 감각 깊은 곳에서 아름다움의 원천이 콸콸 쏟아져 모습을 드러내나? 두렵던 내 걸음 가장 행복한 결실 가져왔네. 세상이 내게는 얼마나 공허하고 알 수 없는 것이었던가. 내가 사제가 된 뒤로 지금 세상은 무엇인가? 이제야 바람직하고 근거가 있고 지속하는 것이 되었구나. 내가 내게서 다시 멀어진다면 삶의 숨 쉬는 힘이여 내게서 사라져라. 그 언젠가 날 사로잡았던 아름다운 형상, 마법 거울에서 나를 행복하게 했었지. 그건 이 미인의 거품 모습에 지나지 않았구나. 내가 모든 힘의 움직임을, 정열의 정수를, 애착, 사랑, 경배, 광기를 바칠 사람은 바로 그대로구나. 메피스토 펠레스, 상자 속에서 정신들 차리고 자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마시오. 나이든 숙녀, 키 크고 몸매 좋은데 머리가 너무 작아? 젊은 숙녀, 저 발 좀 봐. 어쩜 저리도 볼품없을까? 외교관, 나는 이런 부류의 영주 아가씨들을 보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구나. 궁정인, 잠든 이에게 간교하게 살그머니 다가가네. 숙녀, 청춘의 순수한 모습과 나란히 있으니 얼마나 추한가? 시인,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광채를 던진다. 숙녀, 앤디 미온과 루나구나. 그림 같아. 시인, 정말 그렇군. 여신이 내려온 것만 같아. 그녀가 몸을 굽혀 그의 숨결 들이마신다. 부러운 운명, 키스, 잔이 넘친다. 예의를 가르치는 여선생. 사람들 앞에서 이건 미친 짓이야. 파우스트, 저 젊은이에게 끔찍한 은총이다. 메피스토 펠레스, 조용히, 조용. 유령이 제 할 일을 하게 둬. 궁정인, 그녀는 가벼운 걸음으로 멀어지고 그가 깨어난다. 숙녀, 그녀가 돌아오네. 내 그럴 거라 생각했지. 궁정인, 그가 놀란다.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숙녀, 그녀 눈앞에서 일어난 건
그녀에겐 기적이 아니야. 궁정인? 그녀가 기품 있게 그에게로 돌아온다. 숙녀? 그녀가 그를 가르치려 한다는 건 알겠어. 이런 경우 남자들이란 죄다 바보야. 자기가 시작한 줄로 여기거든. 기사? 그녀를 인정해줘야지. 뛰어나게 섬세해. 숙녀? 음탕한 것. 저건 야비하다고 불러야지. 시동? 내가 저 사람이라면 좋겠네. 궁정인? 저런 그물에 안 걸려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 숙녀? 귀한 보석은 손을 거치는 법. 저 금박도 상당히 손을 많이 탔겠는걸? 다른 숙녀? 10살부터 그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지. 기사? 때로는 누구나 가장 좋은 것을 얻는다. 난 이 아름다운 찌꺼기 애라도 붙어 있을 테다. 학식 있는 사람. 나는 그녀가 분명히 보이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그녀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워. 현재는 우리를 과장으로 이끌어 가거든. 나는 무엇보다도 글로 쓰인 것에 기대지. 내가 읽어보니 그녀는 정말로 트로이의 모든 잿빛 수염들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보아하니 그것이 여기서도 완벽하게 들어맞네. 나는 젊지 않지만 그녀는 내 마음에 들어. 점성가? 더는 소년이 아니다. 대담한 영웅인 그가 그녀를 끌어안으니 그녀는 거의 저항도 못해. 그는 강한 팔로 그녀를 높이 쳐든다. 그가 그녀를 유괴하는 건가? 파우스트? 뻔뻔스러운 바보야. 내가 감히 들리지 않나? 멈춰. 너무하잖아. 메피스토펠레스. 자네가 추한 유령 노름에 끼다니? 점성가? 한마디만 더. 일어난 모든 일로 보아 나는 이 연극을 헬레네의 유괴라고 부르겠다. 파우스트? 유괴라니 무슨? 나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가? 열쇠는 내 손에 있지 않은가? 공포와 고독의 물결과 파도를 통해 열쇠가 나를 단단한 해변으로 데려왔다. 여기 나는 발을 딛고 있다. 여기는 현실이야. 여기서는 정신이 유령들과 싸울 수 있지. 거대한 이중제국, 현실과 정령의 세계가 준비된다. 그녀는 그리 멀리 있었는데 어떻게 이보다 더 가까워질까? 나는 그녀를 구했으니 그녀는 이중으로 나의 것 감행하라. 너희 어머니들아 베풀어다오. 그녀를 알아본 자 그녀를 놓칠 수 없지. 점성가? 파우스트 뭐라는 건가? 억지로 그녀를 잡으니 벌써 형태가 희미해진다. 그는 열쇠를 젊은이에게 향한다. 그를 건드리네. 아 맙소사 찰나다. 순식간이야. 폭발. 파우스트는 바닥에 쓰러지고 유령들은 안개가 되어 흩어진다. 메피스토 펠레스. 파우스트의 어깨를 잡고 그것까지 하셨군. 바보들과 일을 벌이면 결국 손해는 악마가 본다니까.